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아이 공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시켜야 할 것 같고, 교과 진도는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자신감은 지켜주고 싶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실천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집 공부, 엄마표 공부의 목표 5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부를 생활의 일부로 만들자. 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리고 기초를 다진다. 자신감을 지킨다. 그리고 마지막 비교 대신 성장에 집중한다. 이것을 엄마표 공부의 5가지 큰 목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목표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하루 20-30분 안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지속 가능한 루틴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번 영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마표 공부의 첫 번째 목표는요, 공부를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공부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루 20분, 30분씩 자연스럽게 하는 루틴이 되는 것, 그게 엄마표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일에는 하교하고 나서 30분 휴식한 후에 한다, 이런 거 있죠. 혹은 주말에는 오전 10시 아니면 11시 시작한다 라는 식으로 생활 일과 속에 루틴으로 공부 시간을 딱 고정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시간을 정해두는 게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약 먹을 때 밥 먹고 나서 30분 후에라고 하잖아요. 그게 꼭 식사 30분 후에 먹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하루 3번은 식사를 하니까 밥을 먹고 약 먹으라고 하면 약 먹는 걸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아이들 역시 딱 공부해야 하는 것, 특정 시간에 고정을 시켜주면 그것이 더 잘 떠오르고 더 쉽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루틴 잡아볼 수 있죠. 좀 부지런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영단어 5개 외우기, 그리고 밥 먹으면서 5개 말해보기, 이런 것들 넣을 수 있죠. 또 하교하고 나서 간식 먹고 나서 30분 책 읽기, 또 저녁 먹기 전에 국어 책이나 독서 한 장, 수학 문제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루틴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이런 타이밍을 정해 두면 아이의 어떤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또 아이와 함께 정해보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시키지 마시고요. 우리 하루 루틴을 잡아볼 건데 요거는 언제 해보는 게 좋을까라고 상의를 하시고요. 그렇게 정한 후에 실천을 해보세요. 그런데 좀 안 맞아. 그러면 또 조금씩 바꿔보는 겁니다. 우리의 바이오 리듬이라든지 이게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 요 시간에 딱 좋아요라는 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한번 해보되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정에서는요, 저녁 먹고 TV 바로 켜지 말고 30분 독서 후에 TV 보기라는 규칙을 정했대요. 그런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꾸준히 하니까 나중에는 아이가 딱 저녁 먹자마자 책 들고 소파에 앉아서 독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딱하게 시키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간을 찾아서 고정해 보시면 좋습니다. 습관이 되면 공부는 훨씬 덜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보다 공부에 익숙한 아이, 늘 습관처럼 공부하는 아이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목표는요, 지금 배우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행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배우는 내용을 제대로 알고 가는 겁니다. 이해 없이 넘어가잖아요. 암기하잖아요.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공부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공부한 내용을 말로 설명하게 해보세요. 엄마한테 오늘 배운 거 선생님처럼 설명해 줘 볼래?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오늘 수업에서 뭐 배웠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엄마한테 선생님처럼 설명해 줘.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배웠어? 이렇게 물으면 약간 추궁하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추궁하는 느낌이 아니라
네가 선생님이고 엄마가 학생이야, 알려줘. 이렇게 하면 아이가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말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아이가 뭐 배웠더라? 그러면서 그 배운 내용을 떠올리고 정리하고요. 또 헷갈리는 부분들을 말로 하면서 수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도가 확연하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엄마한테 설명하고 하는 게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주 하다 보면 이 설명하는 습관 자체가 공부가 되거든요. 아이가 설명할 때 부모님은 정답을 맞췄다, 정답이 틀렸다 이런 것보다도 설명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설명하는 능력, 논리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더 칭찬해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잘 이해된다, 선생님도 깜짝 놀라겠는데 선생님보다 설명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좋겠죠. 엄마표 공부 세 번째 목표는 여러 과목을 균형 있게 기초를 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과를 편중 없이 고르게 접하면서 공부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기초학력을 다지는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과목 분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과목 분배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아이의 일상에 맞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모든 과목을 매일 조금씩 분배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요일별로 과목을 나눠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엄마표 공부할 때 무슨 과목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막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아이의 시간, 그리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 하면 되는데요. 먼저 매일 조금씩 모든 교과를 하는 방법이 있죠. 국어 독해 문제집 두 쪽, 수학 문제 두 쪽, 그 다음에 영어 리더스북 또 두 쪽,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매일 작은 양을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도록 한다면 여러 과목 공부에 대한 감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요, 특히 아직 집중력이 높지 않은 아이들, 공부 루틴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아서 자꾸 조금 산만해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좋은데요. 두 페이지 풀면 끝나니까 또 다음 거 두 페이지 조금 하고 끝내고 조금 쉬고 또 조금 하고 끝내고 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집중력이 낮은 아이들도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요일을 교과를 나누는 건데요, 좀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월수, 수학은 화, 목, 또 영어는 수, 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3일씩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한 과목에 조금 더 몰입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집중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엄마 입장에서도 좀 준비하고 점검하는 게 조금 간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독해 문제집, 화요일에는 수학 문제집, 이렇게 딱 정해진 검사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저학년이다, 중학년이다 이렇게 할 때는 매일 조금씩 쭈르륵 하는 게 좋고요. 집중력이 낮으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점점 고학년이 된다 그러면 학원 시간이라든지 인강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과목을 좀 공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일별로 쪼개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핵심은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과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조금씩 빠뜨리지 않고 모두 균형 있게 기초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마표 공부의 네 번째 목표, 바로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공부 이어가기인데요. 초등학생의 공부는요, 성적이 많이 나오고 잘하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서 나 뭔가 좀 자신이 생겨,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감각이 결국에는 끝까지 유지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공부 목표를 작고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독서 두 페이지 하기, 오늘 배우는 수학 개념 확실하게 이해하기, 영단어 5개 외우기처럼 너무 어렵지 않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거죠. 공부 목표가 너무 크거나 막연하면 아이 입장에서는요, 시작하는 게 부담스럽고요, 다 했는데도 뭔가 이게 다 한 건지 남는 게 없고 뿌듯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아이가 반드시 다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다 수행한다라는 게 너 다 해내 이렇게 혼내고 윽박 질러서 다 해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여력이 있어야 돼요.
다 하고도 여력이 있어서 나 오늘 다 해냈어. 기분 좋게 다 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다음날 또 공부할 때도 부담도 적고요. 다 끝난 다음에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해냈어. 그리고 조금 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작은 성취 경험과 여력이 아이의 공부에 진짜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공부를 안 한다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솔루션을 드렸냐 하면 한 문제만 푸세요. 하루에 딱 한 문제만요. 어머니가 네? 한 문제요? 지금 애가 이렇게 느린데 그걸로 언제 따라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어머니. 그 한 문제가 익숙해져야지 두 문제를 할 수 있고요. 세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하는 애를 갑자기 3페이지, 5페이지 하겠습니까? 한 문제만 시키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한 문제를 하고 나니까 다음 달에 3문제, 그 다음 달에 5문제 계속 늘려나가서 나중에는 공부 시간이 30분, 40분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결국에는 아주 작은 목표가 공부의 발동 버튼 딱 스타트 버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아이와 함께 그 목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와, 오늘 우리 세운 목표 다 했네. 한 문제라도 했으면 다 했다고 칭찬하고 자신감을 심어 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한 문제 해냈어? 두 문제 도전해 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하는 아이로 키우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마표 공부의 5번째 목표가 뭐였냐면요. 비교 대신에 성장에 집중하는 태도 기르기였거든요. 공부는 남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입시에서는 상대평가니까 남보다 잘해야 되죠. 그런데 초등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공부는 무너집니다. 어제 나보다 나아지는 걸 느끼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런 시각을 가질 때 아이는 공부 앞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뭐가 조금 나아졌어? 뭐가 더 쉬웠어? 이번에는 어떤 점이 더 발달했을까? 점수라든지 너무 그렇게 객관화된 그런 것보다도 아이의 마음 안에서 발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하나의 점은 좀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칭찬하는 거죠. 부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건 누구는 벌써 했대더라, 누구는 작년에 했대더라, 이건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 정말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말이 아이를 작게 만들고 하기 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그 비교를 다른 아이와 하지 말고 아이의 어제, 아이의 지난달, 아이의 작년과 자꾸 비교를 해주세요. 너 분명히 나아졌다. 너 전보다 훨씬 잘하네. 이거를 자꾸 이야기해 주셔야 아이의 시야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래, 나 조금 나아졌네. 영단은 조금 더 아는 게 생겼네. 변화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과 비교하면 내가 지고 있는데 어제도 졌고 오늘도 졌고 내년도 질 거고 내후년에도 질 거고 계속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화가 없잖아요. 지고 있다는 상태에는 이기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의 상태만 보면 분명히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나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변화가 느껴지면서 공부를 할 마음, 의지 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아이의 변화에 집중을 하면서 성취감을 심어주고 공부에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집 아이는 받아쓰기 100점이라던데 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난달 받아쓰기 때는 2개밖에 못 맞았는데 오늘 3개나 맞았네, 하나 더 맞았네 라고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땠을까요? 네, 엄청 좋아하더래요. 너무 좋아하더래요. 왜? 엄마가 이 3개 맞은 거 가지고 칭찬할 줄 몰랐던 거죠. 기가 죽어서 왔는데 그걸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힘도 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지금까지 초등 엄마표 공부를 위한 핵심 목표 5가지, 그리고 여기에 맞는 방법들 1가지씩 살펴봤습니다. 공부를 잘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아이에게 공부가 좀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들도록 하는 겁니다. 하루 20-30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작은 습관, 작은 성취, 작은 선택들이 결국 아이의 공부 태도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부터 아이와 함께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은 부모라도 이미 너무 좋은 부모십니다. 제가 엄마와 아이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행복한 공부 루틴들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